자, 이번에 100점 부패 시간입니다. 매크로 전략이고요. 주말에 또 소주값, 우리 국내 주류값도 오른다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가 좀 팍팍하죠. 계속 치솟고 있는 이 물가,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조금 자세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난주에 나왔고 PPI도 나왔고 이전보다는 낮아졌지만 예상보다는 높았어요. 앞서 저희 이제 오프닝에도 했지만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시장 반응은 조금 주춤거림이 있었는데 물가에 대한 판단을 조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CPI랑 PPI, CPI는 6.4가 나왔고 PPI는 6이 나왔는데 이게 그 시장을 굉장히 놀래킨 건 시장이 예상보다 높다. 그러니까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는 있으나 내려가는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디다. 라는 것이 결국 시장의 판단인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최근 들어서 연준과 시장 사이에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이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내려가는 속도에 대한 이견인 것 같습니다. 연준은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갈 거다, 천천히 내려갈 거다,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거다라고 해서 연준이 올해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2월 초에 있었던 그 미국의 FOMC 이후의 시장의 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뷰에서 지금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서 생각보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단 지금 인플레이션이 느리게 내려가고 연준이 그에 따라서 고금리를 상당 기간 더 지속하겠구나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 매파적, 강성적인 그 연준 총재 일부 두 분이셨던 것 같은데 지난주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로레타 메타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이 두 분 다 투표권을 이번에 없던데 그런데 50bp 3월에 올려야 된다 이러면서 시장이 확 위축이 되더라고요. 어떨까요? 50bp를 인상하는 것도 그렇지만 연말에는 지금 그 장단기 금리의 역전 폭이 굉장히 넓으니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잠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1일에 FOMC가 끝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해석해 보면 올 말 금리 인하가 한 번 있을 거다. 그리고 혹은 두 번까지도 있을 거다까지가 시장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숫자들을 보고 점점 그런 반응은 없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게 굉장히 사그라드는 분위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미국 다음 FOMC 때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확률을 역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역산한 확률을 보면 FOMC 끝나고 나서는 한 일주일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만 해도 25bp 대 50bp가 거의 9대 1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25bp 대 50bp가 한 79대 21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연준이 어쨌든 간에 저는 3월에는 25bp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죠. 그 25bp를 한 다음에 멈추지 않고 5월, 6월까지도 25bp씩 올림으로써 최종 금리 상단이 5.5까지도 갈 수 있다. 사실은 올 초의 뷰는 어쨌든 한 5.5에서 5.25 정도로 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지금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그럼 그렇게 올라간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가 지금까지의 아마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 상황을 봤는데 결국에는 이 고심이나 고민이 우리한테 투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한국은행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목요일 날 있는데 수정 경제 전망을 보니까 낮췄어요. 이것도 무슨 시그널인가? 동결을 하고 싶은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한다면 그 쉽지 않습니까? 자, 한국은행의 인상과 동결 전망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근데 저는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의 대부분의 아주 다수의 뷰는 어쨌든 간에 동결일 거다. 이유는 국내 경기 침체가 심각해 보이고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가계부채가 높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25bp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이게 제가 좀 소수의 의견인데요. 네. 이유는 사실 이제 물가랑 그 금리 격차,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 올리는 게 맞습니다. 올리는 게 맞는 1.25%. 네, 1.25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저희가 나눈 대로 사실 미국이 이런 플랜대로 가게 되면 사실 금리 격차가 2%까지도 날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IMF 이제 관리 시스템에 있을 때 저희 경제가 네. 그때 이제 1.5% 났던 게 한미 기준금리 격차 역전 시의 최고 금리 차이거든요. 네. 그것보다 훨씬 높아지는 차이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무역 수지 쪽도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1월 경상 수지도 아마 흑자에서 적자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대외 부분이 굉장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우선 줄여놓고 다음 상황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내수나 아니면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책들, 뭐 저희가 생각하는 미시 정책들, 네. 뭐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들이 조금 그쪽을 어루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상황은 그래도 좀 나아질 거다. 그러니까 상저하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 특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게 맞을까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되게 수출 중심의 경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그럼 결국 이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풀리냐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건데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쨌든 간에 미국이나 유럽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리오프닝의 효과라는 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쯤에는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제가 뭐 며칠 전에 명동을 주말에 지나가 봤는데 네. 관광객은 많이 늘었습니다만 중국 관광객으로 보이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아직 중국 관광객의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 관광객이 들어온다거나 중국의 수출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하반기로 가면서 저희 경제를 조금 훈풍을 떼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뭐 상저하고는 뭐 매크로 팩터로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자, 반대로 또 우리 경제의 그 잠재적인 복병이라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컨트리 리스크나 국제적 리스크는 사실 뭐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는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연착륙을 하느냐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지금 걸려 있는 뭐 PF, 부동산 PF나 증권사, 중소형 증권사들이 향후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올해 저희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올해 사실 안 좋을 거로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네.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버틸까로 갈 건데,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버틸까의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작년 말에 어쨌든 간에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자금 시장에 조금 유동성 경색 같은 것들은 좀 풀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유동성 리스크보다도 어떻게 보면 재무적 리스크,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면서 이제 그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그 레버뉴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서베이를 해봐도 다들 긴장들을 하시고는 계시는데 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증시가 반짝인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법 강했고요. 그래서 전망 자체가 이제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여러 요인 때문에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전망이 상반기에 지금 강하니까 상고하저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던데요. 국내 증시, 물론 여기도 자본시장의 일종이니까 여기 전망을 좀 덧붙여 주신다면. 네, 뭐 어쨌든 간에 매크로 팩터로 보면 상저하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저희가 눈여겨 보여야 될 부분이 작년에 G20 국가 중에 증시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19위인데요. 20위가 러시아니까 사실은 제일 증시 하락이 그쵸. 심했었고요.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상저하고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실 올 상반기가 미국의 금리 향후가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중국 경제가 향후에 얼마나 풀릴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클 때입니다. 근데 저희 경제가 작년에 환율이나 주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봤듯이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또 올라가고 이런 변동성이 좀 큰 모습들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저하고로 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 시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지럽겠군요. 자, 오늘 또 인플레이션과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